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박국영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길병원 TV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노인에게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급성심장사, 즉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 이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평소에도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진찰을 좀 저한테 와서 좀 운동부와 심전도도 해보고 심장 검사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서울의 큰 검진센터에서 뭐 1,000만 원짜리 검진 받았다고 걱정 없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당진에 계신 분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이 막혀서 그걸 모르고 계셨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급성 심장사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요즘 고령 사회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조그만 투자를 하고 시간을 내면은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연령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탑 수준에 달할 정도로 연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심장 질환은 여기 보시는 바대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1위나 마찬가지입니다. 1위나 마찬가지인 게 이 1위 이게 2023년도 통계입니다.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통계인데 암이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암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단일 장기로서의 사망률은 단연코 심장이 탑입니다. 탑. 가장 많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게 심장인데 그러니까 암 예방하고 심장 예방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 100세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녀 통틀어서 심장 질환이 거의 1위입니다. 지금 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암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암은 최근에 순위가 약간 바뀌었는데 전에는 폐, 간, 대, 위, 체였는데 위장암이 5위로 밀려나고요. 폐암이 1위고요. 그 다음에 간, 대, 체위로 바뀌었습니다. 췌장이 늘어났죠. 췌장이 이게 23년도에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폐간 대체위 순서로 폐암이 단연코 1위고 저희 흉부외과 수술하는 팀들이 이제 폐암 수술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비춰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공통점이 이분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죠. 죽고. 그 양반의 아들인 사람은 이제 70세 때 먼저 왼쪽이 중풍이 와서 손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있다가 결국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고 그분의 아들인 이 양반은 지금 몸무게가 130kg가 넘어가고 술 고래에다가 또 담배까지 피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세 어떻게 자 아이젠하워 또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리는 조오련 이분들도 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급성심장사로 돌아가셨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송합니다만은 삼성의 재벌 회장까지 하시던 분도 바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심장마비가 올 때까지 심장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주변에 알게 모르게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유명인들도 많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분은 이건희 회장은 그래서 본인이 세운 삼성의료원에 가시지도 못하고 너무 급해서 순천향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이 에크모를 달았는데 에크모라는 거는 이 정맥에 피를 강제로 빼가지고 산소를 줘서 동맥으로 피를 심장 대신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심장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본인이 삼성의료원으로 가셨다가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뇌가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혀서 급성 심장 정지가 왔던 것이죠. 그 에크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심근경색증 또 급성 심장사, 돌연사의 원인이 대부분이 이제 100%는 아니지만 심장입니다. 심장이 90% 이상이고 그 심장사, 돌연사의 또 90% 이상은 대부분이 심장의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심근경색증은 진단이 그렇게 의사의 입장에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증세, 심전도, 심근효소. 심근효소는 이제 혈액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증세입니다. 증세. 그래서 증세가 뚜렷하기도 하고 안 뚜렷하기도 하는데 특히 나이가 많이 들수록 70, 80 이렇게 되시면은 증세가 왼쪽 심장에 있는 앞가슴에 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격심한 쥐어짜는 통증이 그래도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합병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수록 어깨가 아프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이런 좀 애매모호한 증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체를 했나? 내가 위식도 역류증이 있는데 그 증세인가? 하고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고령이 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이 증세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혈압이 있거나 또 고지혈증, 당뇨, 스트레스, 흡연 이런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애매모호하다 일 수도 있겠다 하고 의심을 하고 꼭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반드시 고령이 되면은 협심증, 심근경색 증세가 꼭 가슴 통증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증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검사를. 그래서 이 증세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증세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증세가 나타나면 심장검사를 꼭 해봐라 하고 말하고,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 증세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위험한 그런 합병증이 한두 개만 있으면 확실한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운동부와 심전도를 해봐라 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운동부와 심전도 실제 예까지 보여드릴 텐데 조금만 더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심전도 이제 응급실에 이 심근경색증이 오면 오시겠죠. 그걸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심전도가 정상에 비해서 심실이 뛴 다음에 심전도 ST8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거 1mm, 2mm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ST가 상승되어 있는 심전도 8을 보면 심장이 굉장히 피가 안 가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심근효소를 측정을 하면은 심근경색증은 진단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극심한 통증이 심장의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찢어져 가지고 파열이 돼서 동맥 박리증이 일어나서 생기는 통증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심근효소하고 심전도를 해보면은 동맥 박리증은 그런 게 나타나지가 잘 않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구별을 하게 되는데, 통증 자체는 심근경색증이나 대동맥 박리증이나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실제로 이 얼마 전에 응급실에 의사가 동맥 박리증인데 심근경색증이라고 잘못 진단해 가지고 실형 판결을 받는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볼 때는 좀 굉장히 억울하죠. 두 개가 증세가. 근데 그거를 실정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때려 가지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히고
굉장히 섭섭해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전문적인 거지만은 하여튼 이 심전도에 원래 이 ST8라는 게 심실이 뛰고 나서 똑같은 이 뛰기 전에 레벨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심실에 허혈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뭐 전문가적인 소견인데 이렇게 ST가 올라가 있어요. 원래 올라가면 안 되죠. 이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식적인 거지만은 우리 의료인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Q파를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ST파 가지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ST파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심근경색증은 뭐 1시간, 2시간 후부터 통증이 이제 잡지 않으면 치료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Q파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근이 괴로우면 피가 안 오면 이런 효소, 트로포닌하고 CKMB라는 효소치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물론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로 측정을 합니다. 정상의 5배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올라가고 이상이 있으면은 심근경색증이 있구나. 심장의 근육이 피가 안 가는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심근경색증을 진단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자, 고혈압, 아까 위험인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은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이 증세가 있습니까? 사실은 머리가 좀 아프고 의식이 좀 불명해지고 하는 증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극히 일부예요. 고혈압 증세 별로 사실 없습니다. 당뇨도 아주 심해질 때까지는 증세가 없습니다. 당뇨가 300 이상이 가면은 소변에서 뭐 당이 나오고 또 뭐 당뇨 쇼크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의식도 희미해지고 고혈당 쇼크까지 오게 되지만 그럴 때까지는 당뇨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증세, 고지혈증 증세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1년, 2년, 5년, 10년이 되면 모여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이게 결국은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3종 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병 3종 세트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증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뭐 심근경색증뿐만 아니고 뇌졸중, 또 동맥류, 동맥이 찢어지는 동맥박리증, 또 말초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말초혈관 협착증 등이 다 이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고 이 동맥경화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흡연, 뭐 운동 부족, 뭐 가족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데 20대 혈관은 이렇게 고무줄처럼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어도 동맥이 굳어져요. 그러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던 혈관이 점점 납파이프처럼 딱딱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피가 결국은 통하지 않게 되는 심근경색증까지 이르게 되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맥경화증의 무서움이 위험인자가 없어도 생긴다. 그럼 일단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동맥이 찢어지겠죠. 딱딱하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니까 안 늘어난 부분이 찢어지면 이 아스팔트에 손상이 가면은 이렇게 땜빵을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이렇게 그 손상 부위가 말끔하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혈관도 똑같이 이쪽 부위는 그래도 동맥경화가 있기는 하지만 개통이 됐는데 이 부위는 석회화가 되고 굉장히 여기 보십시오. 심하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가 여기 좁은 데를 흐르다가 느려지니까 혈전이 생겨가지고 심근경색증으로 부검례인데 피가 완전히 100%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큰 혈관으로 피가 가지 않아서 심정지가 와서 부검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뇌졸중으로 부검을 한 경우인데 뇌졸중 환자의 부검을 해보니까 이 바깥
경동맥인데 경동맥의 안쪽 바깥쪽으로 가는 혈관이 석회화와 이런 걸로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에서 가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큰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은 뇌졸중이 와서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의 아까 요인이 3종 세트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는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거꾸로 먹을 수가 없는 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절 가능한 인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절을 잘 하시면 좋지만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혈압. 이게 금방 생기는 거 아닙니다. 혈압으로 금방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 그래서 꾸준히 조절을 하셔야 되고 흡연, 당뇨, 고지혈증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흡연은 죽었다 깨나도 조절을 못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걸 조절해야 되고 최근에 저희 중환자실에 와서 에크모를 했던 환자입니다.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에크모 관을 집어넣었더니 파란 정맥이 파란 피가 흘러야 될 곳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피가 파란 게 아니라 하얗습니다. 하얘요. 이게 좀 누리끼리한 게 여기도 보면 군대 빨간 이제 동맥피는 여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맥이고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맥인데 이제 산소를 주면 빨간 피가 몸으로 가서 심장 대신 돌아야 되는데 여기도 위에 보면은 하얗게 아주 누리끼리하게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이 산화기 산소를 주는데도 누렇게 기름이 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빨간 피가 파란 정맥이 있는데 이쪽 위쪽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죠. 누렇게. 이게 실제 케이스입니다. 실제. 제가 뭐 어디서 꾸며가지고 외국 케이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병원 케이스. 이분 봤더니 당뇨가 100이 정상인데 300이 400까지 넘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콜레스테롤을 봤더니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상이 220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1006입니다. 1006. 이렇게 많은 환자는 보다 처음 봤어요. 중성지방은 얼마냐면 200이 정상인데 1000이 아니라 1392로 올라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1392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기름기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둥둥 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산화기를 돌려도 막히고 해서 결국 사망하시고 말았던 분인데 하여튼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방을 미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운동부와 심전도 이전에 비침습접이라고 해서 찔러가지고 조영술을 해서 심장의 혈관을 보는 거는 침습적이죠. 찔러서 입원을 해가지고 조영제를 넣어서 하는 검사가 제일 정확하기는 한데 그 전에 건강검진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경동맥 초음파가 첫 번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동맥에 굳어있나 안 굳어있나를 초음파는 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보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경동맥이죠. 이거는 우리가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뇌하고 가깝고 심장하고도 가까운 뇌하고 심장 중간에 있는 경동맥을 만져보면은 우리가 맥박도 잴 수가 있고 뭐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볼 때 되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목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이렇게 만져보면 맥박 뛰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여기에 동맥이 상당히 큰 뇌하고 심장 사이에 있는 동맥인데 이 동맥에 초음파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판단하는데 비침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피가 여기 가는 데고요. 이게 심장 내막인데 이거는 정상이죠, 거의. 약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경동맥에 가는 부위에 이게 안쪽 바깥쪽 피가 가는데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맥 경화가 있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T를 해보니까 요새는 CT로 이렇게 조영술까지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아까 그 부위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화 검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CT를 찍는데 CT는 뭐 입원할 필요 없고 외래에서 하는 검사인데 관상동맥의 위치에 석회화가 있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의 위치거든요. 이게 CT 검사인데
이렇게 하얗게, 이게 뼈가 원래 하얗고 원래 없어야 됩니다. 이 하얀 게. 근데 관상동맥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렇게 하얗게 뭐가 끼어 있다는 것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꼭 막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관상동맥의 혈관 밖에 석회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맥경화가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막혀 협착이 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직접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석회화는 동맥경화가 심할수록 온몸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이게 하얀 반점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 동맥경화가 심해가지고 우리 콩팥 있는 부위, 대동맥, 복부대동맥, 다리로 가는 동맥, 또 하행동맥에 이렇게 석회화들이 있죠. 이런 거는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막혔을 가능성이 많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얀 게 끼어 있죠. 이게 동맥에 돌처럼 단단한 석회화가 있다는 거고,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통증은 심장이 막혀서도 생기지만은 동맥이 찢어져도 생긴다. 두 병은 다 같이 동맥경화로 인해 생기는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지혈압 및 동맥경화들을 재는 검사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 봅시다. 우리 보통 혈압을 손에서 재죠. 근데 다리에서도 잽니다. 근데 손에 누워서 잴 때 손의 혈압하고 다리하고 혈압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120에 80, 130에 90 하면 여기도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는 120에 80, 130, 120인데 여기가 30, 40이다. 그러면 뭐죠? 중간에 다리로 내려오는 데가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지 혈압을 재서 동맥경화가 중간 혈관에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누워서 이렇게 혈압만 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상지 혈압이 130, 100인데 하지 혈압이 70하고 이쪽은 140이다. 그러면 약간 높은 거는 괜찮은데 낮은 거는 이쪽 혈관에 어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혈관 CT 조영술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아까 심장혈관에 석회화가 있다든지 또 운동부와 심전도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조영제를 설설설설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이건 정상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막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영술 검사 이전에 하는 검사로, 이런 상태면 당연히 조영술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장 CT 조영술 검사가 있고요. 이거는 그 조영술의 예입니다. 이렇게 일부가 좁아진 것도 발견, 이건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좁아진 경우까지 볼 수가 있고, 수술 후에도 수술이 이렇게 잘 됐나, 피가 잘 가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장혈관 조영술 검사가 가장 심장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입원해서 하고요. 보통 당일 입원도 되고 하루 정도 입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거는 정상입니다. 왼쪽 혈관에 아주 쭉쭉 어디 막힌 데 없이 잘 나갑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똑같은 심장혈관인데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도 증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발견이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혈관의 심장이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스트레스, 운동부와 흡연, 가족력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증세가 애매한데 실제로 내부에는 혈관이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왼쪽이고 오른쪽 심장 혈관을 보면은 이건 정상이고요. 이렇게 쭉쭉 인삼뿌리 같이 피가 가는 게 정상인데, 보시면은 이분도 전혀 증세가 없던 분이에요. 그리고 검진해서 나 괜찮다, 이상 없다고 그랬다
하고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뭐 이 검사까지는 안 했으니까 심전도만 찍고 심장 뭐 보통 때 누워서 심전도 찍으면 이 피가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죠. 그래서 놓쳤던 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운동부와 심전도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가장 가성비가 높은 운동이다. 이게 뛰면서 그냥 심전도가 아니고 뛰면서 하는 검사입니다. 왜 뛰면서 하느냐? 자, 트럭이 엔진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트럭에 짐을 싣고 언덕을 얼마나 빨리 올라가나 이거를 볼 때 우리가 트럭이 엔진이 튼튼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트럭에 짐이 없이 언덕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속도가 빠르다. 트럭의 엔진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워서 찍는 심전도는 특별한 부종맥이나 아주 옛날에 생긴 심근경색증 아니면 거의 80~90%가 발견을 못합니다. MM501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하를 걸어줘야 돼요.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게 해서 심장의 심전도가 괜찮은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부와 심전도를 웬만하면 권해드리는데 사실은 이 병원에서는 이 운동부와 심전도가 비용 대비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심전도, 운동부와 심전도를 내가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예입니다. 이 운동 시 흉부 불쾌감은 있는데 협심증, 심근경색증 진단을 전혀 받은 바 없고요. 고혈압약 복용하는데 당뇨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이지만 이 중요성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 V5라고 왼쪽 심장 앞에다 놓는 심전도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이 하나만.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이 하나만 보면은 이게 심실이 뛰는 거고 요게 심방이 뛰는 거고 방실, 회복. 방실 뛰고 회복인데 심실이 뛰기 전하고 후 파의 위치가 똑같은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세요. V5라고 하는 리드. 자, 이거는 5분 50초가 경과했는데 맥박은 당연히 숨이 차니까 빨리 뛸 거고 방실에서 실이 뛰고 나서 아까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될 파가 ST파라고 하는데 이게 내려갔습니다. 이분도 검진해서 정상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심장 이상이 없다고. 자, 7분 48초가 되니까 더 많이 내려가고 더 넓어졌어요. 이거는 여기만 보세요. 심실이 뛰고 나서 너무 괴롭다. 피가 안 온다. 나 힘들다. 그만 좀 뛰어라. 이렇게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 여기 통증이 생기기 조금 시작해가지고 멈춰놨더니 2분이 지나고 좋아지기 시작하고 4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의 같은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심전도를 보고 정상이라고 그러지 누가 비정상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심장 정상이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검진을 뭐 1,000만 원짜리 검진을 받았던 어쨌든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하고 이 검사를 해 봤더니 이 왼쪽 심장에 이렇게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고 군데군데 동맥경화로 인한 관상동맥이 엄청나게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좌전행지로 가는 데가 막혀 있어요. 근데도 통증이 없이 지냈던 거예요. 약간 불쾌감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쪽도 수술을 했지만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내흉동맥으로 피가 아주 잘 가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 경부고속도로 막혔던 거가 국도를 뚫어가지고 저기 이제 어디 천안쯤에 뚫어가지고 피가 아주 잘 가게 만든 거죠. 이게 운동부와 심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서 이 파가 운동을 시켜놨더니 운동하기 전보다 내려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운동부와 심전도는 이런 위험인자가 한두 가지가 있을 때, 그리고 증세가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또 심근경색증이다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죠. 그걸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심장 문제인지 뭐 식도 문제인지 애매모호하다. 그럴 때 받는 겁니다. 자, 비용은
뭐 3만 원 얼마 될 거예요. 지금 올해 좀 올랐으니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다. 보험가로. 입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운동화 갈아 신는 시간까지 해서 15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좋고 심근경색증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검사가 양성이면은 그 다음에 심장 이제 정밀 검사로 들어가는 거죠. CT 조영술 검사라든지 이제 입원해서 하는 조영술 검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는 병이고 심장혈관병 중에서 뇌졸중하고 같이 동맥경화의 한 표현이긴 한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만큼 예방을 했을 때 그 가성비가 높게 얼마든지 예방을 해서 여러분이 건강백세를 누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운동부와 심전도 또 여러 가지 심장 검사를 미리 MMO 할 때는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천대 길병원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심장센터의 박구경 교수였습니다.